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싹두루 전문가 양성과정 T를 참여하게 된 한송대학교 21학번 민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 노회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먼저 보여드리고, 그 프로젝트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시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개발 동기 같은 경우에 저는 평소에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하고 여러 사이트를 참고해서 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시스템 같은 게 필요했고 이를 API를 통해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기획 의도는 실시간 해외 주식 데이터를 조회하고 사용자 맞춤형 즐겨찾기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이제 과거의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주가의 변동 추이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차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주식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 뭐 원자재 가격 정보 같은 것도 함께 제공해서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닌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의 기대 효과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을 쉽게 추가 및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넥사크로 기반 UI를 통해서 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전 주제 선정이 조금 늦어져서 1월 6일까지 주제를 계속 선정하였고, 1월 31일까지 API를 실제로 사용하여서 실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2월 3일까지 차트를 그 넥사그룹 폼에서 한번 띄워보는 거를 했고, 2월 12일까지 주식, 선물, 환율 화면을 구현하였으며, 2월 20일까지 기본 화면을 구현했고, 최종 테스트와 시나리오는 사실 어제까지 계속 했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사용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뭐 마리아DB, 뭐 아파치 톰캣 이런 걸 사용할 뿐만 아니라 API라는 실제 해외 데이터를 얻어와야 돼서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한국투자 오픈 API를 사용해서 이거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옆에 그 RSS 피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식하면은 또 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속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개발 도구는 넥사크로, 이클립스, 하이디 SQL 이거는 이제 다 같이 쓰는 거고 네, 아나콘다를 통해서 이제 API로 호출하고 파이참을 통해서 그거를 코딩을 해주며 알메이트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저의 ERD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쪽 환율을 얻어오는 ERD, 주식 시장을 얻어오는 ERD, 그다음에 선물 시장을 얻어오는 ERD 이렇게 세 개가 독립적인 API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주식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얻어오는 데이터 테이블이고 그 밑에 보면은 스톡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에서 변하지 않는 회사의 이제 한국 이름 정보 예를 들면 뭐 애플이면 애플이라고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거 그런 거는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약간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 그 옆에는 이제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테이블 맨 위에 이제 뉴스를 제가 받아오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API 구조도 도대체 이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오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API를 3개 가져오고 연합뉴스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실시간 주식 가져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증시 환율을 가지고 오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선물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거 세 번째, 그다음에 속보를 가지고 오는 거 네 번째 이렇게 총 4개의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저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받고요. 마리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넥사크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고 사용자 화면에 띄워주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API 동작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왔어요. 실제로 지금 서버 컴퓨터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영상으로 찍어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API로 호출해 데이터를 얻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6가지 과정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를 하고 가상 환경을 만들고 기본 설정 파일에 제 개인 정보와 제 개인 계좌번호, 그 해당하는 URL을 실제로 입력하고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발급해서 24시간마다 만료가 되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20시간마다 재호출하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테스트를 직접 진행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다 종목마다 부르는 값이 다르고 응답해오는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응답 확인 후에 이러이러한 정보가 오니까 이러이러한 정보를 가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5번 과정을 거쳐서 6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끝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서버 컴퓨터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상 환경을 키고 조금 스킵해도 될까요? 이렇게 가상 환경을 키고 그다음에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토큰을 먼저 발급해 줍니다. 이러면 20시간이 지났으니까 토큰이 새로 발급이 되고 정보를 이렇게 밑에서 계속 얻어오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이 뒤에 보면은 실제로 이 날짜에 맞춰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웹사이트 기능 구조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은 일단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즐겨찾기를 할 수 있고 저는 주식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S&P 500이라고 미국에서 좀 가장 큰 주식 500개를 묶은 게 있는데 그 500개의 종목의 현재가와 차트 데이터 조회, 종목을 검색하고 여러 개의 주식 종목을 페이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을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환율, 지수, 선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속보를 연합뉴스 RSS 피드로 적용된 실시간 속보가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관리자 기능이 사실 몇 개 없는데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삭제하는 것과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것과 회원 정보 변경, 회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주식을 검색하고 주식을 즐겨찾기를 추가하고 선물시장, 환율시장, 지수시장 보여드린 다음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실시간 속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관리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권한 변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공지사항을 이제 작성을 하고 삭제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연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는 이제 정합성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합성 체크에 올바르지 못한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빨간색 글씨가 뜨면서 아이디는 8에서 12자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넘기면은 특수문자를 포함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문자 포함하고 이 밑에도 다 같은 로직인데 대부분 다 하셔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같은 것도 제가 로직을 넣어놔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니라고 뜹니다. 신용 관리는 회원 가입하기를 누르면 그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이걸 누르면 약관이 뜨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읽어보신 다음에 동의를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회원 가입했으니까 아직 회원 가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추가된 즐겨찾기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주식 맵을 한번 여기 보이는 주식 맵을 한번 보고 나서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맵 차트인데 트리맵 차트에서 이 크기만큼 오늘 하루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저는 유명한 엔비디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기 전에 여기 페이지의 기능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위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바가 있고 그 다음에 차트를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잉글리시랑 한국어라고 뜨는데 이 잉글리시면은 회사 이름이 영어로 뜨고 한국어로 누르면 회사 이름이 한국어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밑에 엔비디아가 뜨면서 차트가 자동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가만히 냅두면은 툴팁이라고 새로 뜨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 해당 주식의 상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에 그 해당 티커가 뜨고 옆에 이제 즐겨찾기를 추가할 수 있는 게 뜨고 그다음에 위에 PER과 PBR이 뜨는데 이거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PER이라는 거는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가라는 걸 뜻합니다. 보통은 물론 이제 다른 IT 종목도 좀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는 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이 부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얘는 거의 부채가 없네요. 즐겨찾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즐겨찾기를 누르시면 등적 DIV 생성을 통해서 이제 즐겨찾기 한 종목이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밑에 컬러 바를 보시면은 얘가 오늘은 떨어졌네요. 오늘은 떨어졌으니까 초록색이 뜨고 오르면 이제 빨간색이 되고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하나 얘기하네. 그 주식 보기 사이트에서 제가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페이징을 만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버튼을 누르면 보통 1에서 바로 2로 가도록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51페이지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누르기는 조금 사용자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개씩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마지막에 거를 누르면은 맨 끝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고 제일 처음 걸 누르면 시작하는 걸로 되게 돼 있습니다. 주식 보셨고 즐겨찾기를 보셨는데 이제 환율, 선물시장, 시장지수 보기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리드에 해당 값이 나오고 이 위에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기, 값으로 보기 버튼이 있는데 퍼센트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값으로 되던 게 퍼센트로 계산이 돼서 따로 그리드에 표시가 되고 값으로 보기 하면은 그 퍼센트로 표시됐던 게 다시 값으로 변환돼서 다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에 원달러를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최신인데 네, 상황은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드를 셀을 클릭하면은 위에 이제 통화 단위가 나오고 옆에 이 통화가 뭘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옆에다 제가 한국 이름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일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카고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랑 동일한 데이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이제 동적 DIV를 생성했고 이름, 가격, 그다음에 고가, 저가, 이제 변화값, 변화율을 표시하였으며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이제 아까와 같이 즐겨찾기와 같이 동적 DIV 생성을 통해서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지수 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코스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호스피 같은 거는 지금은 지원을 안 해주는데, 저는 이제 동적 div 생성된 거를,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밑에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어, 니케이 쪽 보시면은 단위가 뒤에가 다르죠? 그 일본 쪽이라 엔화로 표시를 해놨고, 독일 쪽이랑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유로로 따로 표시하도록 제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거의 그냥 이제 읽을 수만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누르면 이때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자가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보 보기가 있는데, 음, 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값을 얻어온 날짜와 그다음 제목을 표시하였고, 또한 툴팁으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툴팁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해당 사이트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 수정이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아이디를 피키로 하는 게 아닌 유저 시리얼 넘버를 피키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건 관리자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보지? 음, 바꾸고 회원 정보 수정을 하면 정말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게 알러창이 한번 뜨게 되고 업데이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번 관리자 기능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할 때 컨펌창 한번 띄워주고, 아, 이걸 하게 되면은 관리자 메뉴 보기가 새로 나오는데, 관리자 메뉴 보기를 하면은 아까 이것도 회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렉스를 치게 되면은 아까 이름이 민재영에서 서승혁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관리자는 밑에 이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직급 여부를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변경하고 저장을 누를 때 컨펌 창이 한 번 더 뜨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관리자로 바뀌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지사항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공지사항을 보면 아까는 못 봤던 버튼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제목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뜨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까지 추가가 되었고 또한 이거를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면 컨펌창이 한번 뜨고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뜨며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능 시연을 마치고 발표 최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발의 완성도는 저는 디자인은 70%를 줬고 기능 구현은 80%, 완성도는 70%를 줬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했던 거의 모든 사이트가 디자인이 정말 나빴어요.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어느 사이트는 정보가 너무 없고 어느 사이트는 그리드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아서 저 또한 이제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이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능 구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점을 줬는데 이게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기능을 높게 줬지만 제가 아직 하고 싶었던 게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를 못해서 완성도랑 기능 구현이 조금씩 깎이게 됐습니다. 소감하겠습니다. 넥사크로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직접 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코드를 얼마나 일관적으로 적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학교에 가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설계하고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영 수석님, 김재범 팀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최근에 우리 환율이 갑자기 나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내가 환율 때문에 그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사이트를 보려고 했더니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네이버하고 다음 쪽에서 뭐가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별로였는데 오히려 아까 우리 재영이가 보여주는 방식이 모아서 비교하기가 좀 나아 보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처음에는 환율 사이트 검색해서 이게 뭘 보라는 거야? 막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헤매다녔던 그런 기억도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었고 지금 캔들 차트는 이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아까 PPT 안에 네, 알메이드 차트를 앞서하는 것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그 차트가 알웨이트 차트. 그 이름이 알메이드 차트예요. 네. 근데 또 알메이드 분석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금방 물어봤어요. 제가 분석을 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그래프가 왜 안 나왔지 했더니 넥사크로의 차트 기능 모듈 이름이에요. 알멘트 차트라는 하나 따로 있어요. 그 차트에 있는 차트를 보다가 저희 데이터랑 넣으면 좀 그래프 만들죠. 그렇구나. 그런데 분석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서 그것도 어떻게 표현했을까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주린이가 보기에는 심플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뭔가가 탁탁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 초보자가 주식 공부하기에 진입하기 좋은 그런 그 요약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었고 다 필요 없고 이거 분석하면서 주식 사가지고 좀 돈 좀 챙겼어요? 아니, 지금 범벅 표정이 슬퍼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야. 빨개졌어. 괜찮았어요? 그랬을 것 같네. 왜냐면 저도 엔비디아 쳐다보다가 요새 막 등락이 심해서 12월까지 보다가 말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한번 봤더니 1월 1일 날 낮았다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싹 올라갔더라고요. 설 연휴 때 한번 10%가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1월 초에 사서 1월 말에 팔았으면 좀 챙겼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앞서달라고. 네. 조용히 한번 만나서 공부 좀 해보세요. 네. 괜찮게 잘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수고하셨어요.